가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09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한 해 시작을 알리는 태양을 보면서 지난해 묵은 일들을 떨쳐버리고 부푼 기대감과 함께 크고 작은 소망들이 생겨난다. 우리 아들, 딸, 가정 다 소원 이루게 해주시고요. 우리 손자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하고요. 네, 하는 일 다 열심히 해서 행복한 한 해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우리 가족들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소원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겠죠. 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건강하고 또 활기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바람, 그중에서도 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자 행복의 기본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수명을 넘기면서 노년의 삶이 길어졌다. 따라서 활기찬 인생 2막을 위해서는 건강은 필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법. 오늘 건강 플러스는 신년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 플러스의 임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새해가 되면 정말 크고 작은 소망들이 생겨나는데요. 그중에서도 뭐니 해도 영순위는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시죠? 네, 역시 가족을 생각하시는 마음만큼이나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신데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오늘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당신을 치료하는 힘, 바로 당신의 몸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15년 외과 의사직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의 근본을 살피는 대체의학으로 눈을 돌린 대체의학의 권위자 전홍준 박사. 2004년 대한민국 명의 50인에도 선정된 전홍준 박사를 모시고 생활 속의 대체의학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에도 나왔지만요, 이력이 참 독특하시더라고요. 15년 동안 외과 의사를 하시다가 대체의학으로 길을 바꾸셨는데 도대체 이 대체의학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의학의 길까지 바꾸시게 되신 건가요? 뭐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의학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현대 서양의학이 질병의 병증을 제거하는 쪽에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의학은 질병의 병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치유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전인치유의학이다. 그리고 이것은 삶을 바꾸는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생활의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이 생활 속의 대체의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웅덩이에 이제 물이 고여 있어서 이제 부패할 때 거기에는 이제 파리나 모기나 뭐 세균이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리나 모기를 살충제나 또는 이제 소독약으로 박멸하고 세균은 또 항생물질을 써서 이제 이걸 없애려고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부패해 있는 동안에는 다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략을 바꿔서 물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점화시켜서 파리나 모기나 세균이 서식할 수 없는 깨끗한 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자 파리나 모기나 또는 세균을 약물을 사용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을 뭐 현대 서양 의학에 지금 대증요법에다가 비유하자면은 물 전체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겠다 하는 게 이제 대체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양의학이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제 보완하자는 뜻에서 이제 보완의학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고혈압, 또 당뇨,
또는 심장병, 뭐 뇌졸중, 만성 통증이나 암, 여러 가지 알레르기, 뭐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을 아주 흔히 보시죠. 예, 그런데 고혈압의 환자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약을, 당뇨에는 혈당을 낮추는 약을, 또 통증에는 진통 소염제를, 암 환자에게는 암을 수술이나 항암제나 또는 방사선요법을 통해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알레르기 질환에는 뭐 부신 피질 호르몬과 같은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이런 치료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가 정말 다 뭐 나름대로 다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정말 근본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의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대의학의 한계로부터 이제 이 대체의학의 관심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립튼 브루스 교수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 있다가 이제 스탠포드로 옮겨가신 분인데, 이분은 신념의 생물학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이렇게 이론이다. 그래서 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생물학자인데, 이분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립튼 브루스 교수가 학생 시절에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 퇴근이 임박해 있는데, 그런 이제 퇴근을 서두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자동차를 몰고 와서 자동차에 보면은 표시등이 있고 경고등이 있잖아요. 그 경고등에 엔진이 고장났다고 하는 이제 경고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고쳐달라고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퇴근 시간이 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와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오늘 기어코 고쳐내라고. 그래, 안 된다. 이거 퇴근 시간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니까 최소한 서너 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퇴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기어코 고쳐내라고. 난 오늘 꼭 이 차를 고쳐가 가야 되니까 고쳐라고 떼를 쓴단 말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오케이, 내가 고치겠다. 그래,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뭐 30분 못 돼가지고 딱 고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모니터에 자동차가 고장났다는 이 등불이 딱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그 차를 몰고 이제 갔단 말입니다. 가는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차를 고칠 수 있느냐? 그 친구가 그 차를 고친 게 아니라 차를 몰고 들어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있다가 그 모니터에 그 불을 밝혀주는 전구를 빼버린 거예요, 그냥. 등불은 나간 거죠. 엔진은 전혀 고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차를 계속 몰고 갔을 때 그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립튼 브루스 교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심장병이나 뇌졸중 환자나 어떤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에게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는 약, 그래서 혈압 숫자를 높은 혈압 숫자가 안 보이게 만들죠. 혈당이 높은 숫자를 안 보이게 약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아까 자동차의 전자 시스템이나 엔진은 전혀 고치지 않은 채 그 모니터의 등불만 보지 않으려고 그 전구를 빼버리거나 모니터 앞에를 갖다가 반창고로 붙여갖고 그 숫자만 안 보려고 하거나 모니터의 사인만 안 보려고 하는 것과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혈압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과식하거나 또는 운동을 너무 하지 않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혈액이 오염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죠?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이나 또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노폐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혈관이라는 건 원래가 좀 탄력성이 있고 부드럽고 혈액이 잘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혈관 안에 그게 침착된단 말입니다. 노폐물이.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안에 통로가 좁아지게 돼요.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좁은 혈관 안에 끈적끈적은 혈액을 보내려니까 우리 뭐 혈관의 길이가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래 그 긴 혈관에 피를 보내려고 하니까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안간 힘을 쓰고 있단 말이다. 압력을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혈압이 높은 그게 병이 아니라 혈관 안에 때가 끼어 있어서 혈관이 좁아 있고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제발 그것 좀 고쳐주세요. 심장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하는 경고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 끼어 있는 노폐물을 해결하지 않고 혈액이 끈적끈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쓰는 것은 마치 아까 자동차 엔진은 고치지 않은 채 모니터 전구만 빼버린 것 같은 그런 치료가 된다. 이게 이제 대체의학이 이제 출발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해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옛날에 그 해방 직후에는 아주 드문 병입니다. 우리 한국의 통계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통계를 보자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 직후에 일본 전역에 당뇨병 환자가 몇백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마 한국도 그 인구 비해서 한국도 약 당뇨병 환자가 몇백만 명이 될 겁니다. 아마 해방 직후에는 아주 드물었단 말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지금 서너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제가 아마 아프리카의 케냐를 이제 매년 여름에 의료봉사를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케냐 이제 국립병원에 갔는데 케냐의 그 10대 사망 원인 중에요, 우리 한국의 지금 사망 원인 첫째가 암이고 두 번째 심장병, 그 다음에 뇌졸중 이런 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런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 케냐의 10대 사망 원인에 들어가질 않아요. 케냐는 첫째가 뭐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장티푸스, 영양실조, 옛날 우리 못 먹고 살 때 그런 병의 중심 유형이란 말입니다. 아마 북한의 의료 통계를 우리가 뭐 접할 기회가 없으면 아마 북한 우리가 같은 풍토에 살고 있지만은 북한에 가면 지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게 우리 남한에 비해서 뭐 현저히 적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혈압, 당뇨를 치료를 하려면은 먼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약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생활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은 채 약만 쓰는 것은 아까 자동차 정비 공장의 사건과 같은 일이 된단 말입니다. 혈압이 높은데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고 당뇨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고 통증이 있을 때 진통 소염제만 먹고 암 환자에게 암을 수술하거나 항암제를 쓰거나 방사선 치료해서 암 세포만 안 보이게 만들고 과거에 해왔던 생활을 그대로 음식도 그대로 먹고 삶의 마음도 옛날처럼 계속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혀 운동도 하지 않고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그게 정말 참다운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대체학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병일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병이 그렇게 오늘날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냐. 이제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으로부터 생긴다. 예. 이 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피의 오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피의 오염이다. 고혈압이 아까 어떤다고 그랬어요?
혈액 안에, 피 안에 너무 과잉 영양분, 우리 영양분으로서 어떻습니까? 당분도 많지요. 기름기, 중성지방도 많고, 소금기도 많고, 또 콜레스테롤도 많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뭐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그런 호르몬들 분비도 많아지게 되고,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그 혈액들이 침전되었단 말이에요. 피브린 같은 게 작용을 해가지고서 혈전이 생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안에가 어때요? 그런 침전물들이, 노폐물이 침착돼 가지고서 혈관 안을 좁아지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끈적해서 혈액이 흐름이 순탄하지 못하면 심장의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고혈압이란 말이에요. 혈액 안에 당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우리 소화기관이나 이 췌장이, 그게 당뇨란 말입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은 어때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고지혈증이 되고 그게 간에 침착되면 그게 지방간이란 말이에요. 혈액 안에 노폐물 중 하나인 뇨산이 침착하면은 그게 통풍이란 말입니다. 오염된 혈액이 침전물이 돼가지고서 끈적끈적하다 못해서 이제 피 덩어리가 돼서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심장에 관상동맥을 막거나 그 관상동맥 안에 때가 껴가지고 좁아져가지고 흐르지 못하게 되면 그게 협심증이요, 심근경색증이고, 뇌혈관을 좁게 하고 뇌혈관을 막으면 그게 뇌경색이고, 너무 노폐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알레르기 근원이 같은 독성물질이 많아가지고서 계속 코로 콧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게 알레르기 비염이란 말이에요. 그 독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발산되고 있는 게 피부의 습진이라든가 건선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우리 몸의 혈액에 오염된 독이 너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과잉 영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우리의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을 자극을 하고 암을 일으키는 또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병은 다 혈액의 오염이다. 혈액이 오염되면 어떻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질 않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차진단 말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은 피의 오염이다. 그럼 피의 오염, 이 독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럼 혈액을 오염시키냐? 이제 과식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동물성 식품. 우리 인간은 치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생태주의적 영양학자들의 이제 이론인데요. 우리 인간의 이는 32개 중에서 성인 송곳니 4개를 제외하고는 다 곡식과 채소를 먹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서구식 식사가 우리 문화에 들어오면서 지나치게 동물성 식품 위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리학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을 먹는데 그걸 과식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뭐 암을 만들어내거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나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병을 만들었는데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이 관여된다, 뭐 이런 것은 다 일반화되어 있는 상식이잖아요. 두 번째로 운동 부족이다. 옛날에는 낮에 웬만한 데는 걸어 다니면서 땀을 흘리고 그러면은 어때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열이 나지 않아요, 우리. 열이 나게 되고 땀이 나요. 그럼 노폐물이 배설되고,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정화될 수 있죠.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일어나요. 피가 정체가 되지 않아요. 네. 그게 혈액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또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스트레스 해결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몸이 냉해져요, 이렇게. 오늘날 한 50년 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일반 도시 생활자들이 체온이
평균 약 1도가량 떨어졌다. 뭐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 30% 내지 40% 정도 떨어진다. 몸이 너무 냉함으로써 생긴 병들이 아주 많단 말입니다. 암이 어떻습니까? 열을 가장 두려워하죠. 몸이 냉한 곳에서 암이 생긴단 말입니다. 운동 부족이 이 혈액을 오염시킨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게 가장 혈액 오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옛날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지고 잘 산다고는 하지만은 마음은 옛날보다 더 편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신가요? 우리가 항상 근심 걱정이 많고 삶의 두려움,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배경이 되는데 그런 걸 오래오래 참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는 어쨌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